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 11 후의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였죠. 제가 잠시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독도에서 실시간 영상을 전달하면서 깜짝 놀라신 구독자분들도 아마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독도라는 우리나라의 섬이 1년에 한 60일 정도만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요. 좋은 날씨더라도 파도가 높을 경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늘이 도움을 주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독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에 예정에 없었던 실시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고요. 구독자분들께 제 눈에 보이는 독도의 환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과드리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 일상의 소소한 모습까지도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니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7월 말 또는 조금 늦더라도 8월 정도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짧으면 다음 달이죠. 길게 접어도 약 2달 뒤에는 도로에서 만날 신형 카니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소문만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루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루머들은 산타페나 아반떼 이때도 존재했는데 굉장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출시되기 전까지 가능한 확인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0부에서는 최초로 포착된 운전자 공간을 중점으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 역시 감사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함께 참고하세요. 이번 11부 영상에서는 그동안 가장 궁금해하실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된 확정된 소식을 중점으로 10가지 확인된 소식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나요? 이전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죠. 최신 차량이라면 하이브리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정황을 본다면 충분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초기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포함되길 좀 원하시겠지만요. 아쉽게도 소렌토 친환경 인증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현대차 그룹은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 즉 전기차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카니발 멤버스에 의하면 초기 일정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출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어떤 엔진과 조합이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생각됩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1.6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엔진이 조합이 됩니다. 그럼 1.6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육중한 카니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현재는 정지가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지 알고 싶어도 시승차가 없다 보니 현재는 안타깝지만 알 수 없습니다. 붙여 가시는 부분이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오히려 중저속 영역에서 충분한 파워를 제공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승기가 궁금하시면 영상 상단에 이 부분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보면 1.6 가솔린 터보의 경우 230마력에 35.7토크를 제공합니다. 직접 시승해보니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한 파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형 소렌토 전기 모터의 용량이 최고 44.2kW죠. 최대 토크는 264나노미터인데 전기 모터와 조합이 되면서 성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소렌토의 공차 중량이 1.8톤에 가까운데 중형 SUV인 소렌토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데 신형 소렌토가 출시되기 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1.6 엔진을 조합했을 때 힘이 충분한지
주행 성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준대형 승용차인 그랜저나요? K7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터의 출력은 38kW죠. 소렌토로 넘어오면서 44.2kW의 용량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랜저는 1600kg 정도의 공차 중량을 제공하고요. 이보다 약 한 200kg 정도 더 무겁고 점고가 높은 소렌토에서 44.2kW의 출력을 보조하는 하이브리드의 모터는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저속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이 38kW고요. 최대 토크가 205나노미터를 제공했는데 신형 소렌토의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44.2, 38 대비 대략 한 6 정도 늘어났죠. 최대 토크도 역시 264로 늘어나면서 성능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는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카니발의 공차 중량은 2100kg 정도로요. 중형 SUV 소렌토보다 무려 300kg이 더 나가는 그런 중량이죠. 전고, 점프, 휠베이스. 카니발은 대형 SUV와 비교해도 더욱 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에 있어서도 5m가 넘는 전장은 정말 큰 차량 중에 한 대죠.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터의 용량은 얼마나 개선이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카니발 풀체인지에 제공될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는 57kW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형 SUV인 소렌토에서 제공된 44.2kW보다 약 13kW가 성능에 있어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이 정도면 한 약 20% 정도 가까운 성능이 추가가 되었죠. 중저속 주행 영역에서 제법 괜찮은 주행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니발처럼 5m가 넘는 차량을 운행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초기 스타트 시에 좀 굼뜸 현상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해보니 이런 생각은 단지 기후에 불과했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1.6 가솔린 터보와 조합된 강력해진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는 기본적인 연비 향상을 포함해서 중저속 영역에서 꾸준하게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겠죠. 기존 카니발과는 많이 다른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니발이 달리기 위한 차량은 아니지만 중저속 영역에서 최적화된 카니발은 정말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기타로 하이브리드의 7인승과 9인승에 모두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7인승과 7인승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소식이 많아서 일부러 앞쪽에서 빼서 상세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소렌토를 뛰어넘는 높은 인기가 예상됩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데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제공이 될까요? 이 부분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가솔린 2.5 엔진이 올해부터 다양한 차량에 제공이 되고 있죠. 저처럼 새로운 엔진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니발에도 2.5 터보 엔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새롭게 출시될 2.5 엔진은 아직까지는 최적화 진행 중인 상태로 보여줍니다.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기 라인업에서는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초기 출시되는 엔진은 디젤 2.2 UR 엔진이고요. 3.5 GDI 엔진 이렇게 두 가지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디젤 2.2 UR 엔진의 경우 기존 엔진과 스펙이 완전히 동일하죠. 따라서 비슷한 엔진이 아니냐 동일한 엔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UR이라는 엔진은 기존 엔진과 출력과 토크가 동일한 것이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구성을 포함해서 완전히 개선된 엔진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하이리무진 출시 여부인데 구독자분들께서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하이리무진도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이리무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제공될까요?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급스러운 하이브리드 실내 공간이 더욱 기대가 되죠.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 소식은 카니발 4인승 출시 여부입니다. 4인승 차량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소아리 공장에서 1차 생산이 되고 투혼처럼 외주에서 제작되는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커스텀 차량이다 보니 VIP를 모시거나 연예인들 한정된 용도로 제작이 되겠지만 카니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제공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의 적용 유무입니다. 최신 차량을 보면 소형급 차량에서도 앰비언트를 제공해주면서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감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빛이 없는 야간 시간에는 실내 조명인 앰비언트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작년 말에 출시된 그랜저의 경우 실내 디자인을 포함해서 감성 수준에 있어서 제네시스와 비교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앰비언트가 큰 목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VIP 패키지를 보시면 실내 조명의 앰비언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는 소형부터 이제는 대형 차량까지 모두 제공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신형 카니발에서 앰비언트 부분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위장막 차량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보였는데 현재까지 포착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 4세대인데요. 3세대 기존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3세대에선 승합차처럼 원가 절감을 했던 부분을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카니발에서는 이렇게 승합차 같은 느낌이 잔재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걷어냈는데요. 이런 걷어내는 과정에서 원가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의 앰비언트는 가격을 높이는 요소죠. 따라서 초기 라인업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기와 가격의 문제인 것이지 팰리세이드처럼 결국은 제공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소식은 차량이 크다 보니 원격 주차 기능을 많이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제공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크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차량이다 보니 어라운드 뷰를 포함해서 원격 주차 보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면 사실 큰 차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데 첨단 기술에 수반되는 가격이 또한 문제겠죠. 8번째 소식은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에서 공조기의 안전성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소렌토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 역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이슈 등으로 현재까지 아직 공조기 회사 쪽이 내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다음 영상 정도에서 확정된 업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를 꼭 기아처에서 선정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9번째 부분은 2열 시트, 쿨링 시트가 모두 정의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용해보면 정말 편리한데 현재도 수입 차량, 고가의 차량에서도 쿨링 시트를 여전히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옵션으로 제공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1열도 아닌 2열에도 제공이 될까요? 신형 카니발은 2열에서도 쿨링 시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원가를 높이는 부분이라서 7인승 2열 독립 시트에 제공될지 또는 하위 트림, 상위 트림에서 선별적으로 제공될지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부분입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또 국내 소비자분들이 강력히 원하는 부분인데요. 머플러 디자인은 모두 수도꼭지 디자인일까요? 이전 위장막 차량에서도 수도꼭지 머플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의 경우도 그랬었죠. 수도꼭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됩니다. 다만 최근 고가의 수입 차량에서도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얼 머플러가 아닌 디자인 요소로 처리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원가 절감이라기보다는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이죠. 추가로 조수석 쪽 시트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트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11부 영상에서는 확인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식을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패밀리가 이용하는 부동 1위의 카니발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루머가 존재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카니발 멤버스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보고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울릉도 사진인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저작권은 저한테 있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메일을 남겨주시고요.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시니 구독은 기본적으로 해주셨겠죠. 신형 카니발은 알면 알수록 마치 궁금한 판도라의 상자가 같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현재까지도 하이리무지나
세부적인 기능, 시트 배열 등의 소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소식을 포함한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을 꼭 하시고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